네. 당좌예금 대변, 자, 차변이 이번 시간에는 지급보험 여러분 그 자금 관련 제55회 정보를 기출 입력하여 문제 지급보험 실무수행 현황을 평가 반영하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는 지급보험 시간 줄에다 갖겠습니다. 놓고 회사 F3을 코드 눌러서 골프버디로 로그인 지급보험 해주시고, 현황에 반영시키면 되죠. 자, 골프버디는 어떤 회사냐? 해볼까요? 골프용품 제조업을 날짜는 영위하는 10월 20일 법인 일반 기업입니다. 전표에 입력합니다. 골프용품 제조업. 자, TAT급은 자, 일반 전표 보수매업이 입력 아니라 10월 20일 날짜 제조업이기 입력하시고, 때문에 여러분이 비용 지출할 때 제조부서, 자, 당좌예금을 먼저 상부서에서 입력할까요? 지출한 것인지 당좌예금이 아니면 돈이 판매부서나 빠져나갔으니까 관리부서에서 대변이죠. 지출한 대변의 것인지 102번 이런 걸 좀 잘 당좌예금, 챙겨야 거래처는 됩니다. 국민은행 당좌.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앞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었던 부분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는 걸로 하고 국민은행 거래자료 당좌, 입력 문제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3만원 자, 초과 적용 거래 그냥 자료에 대한 지나가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대변에다가 문제, 위에 이런 있는 문제 우리 어음의 TAT 금액을 2급 그대로 말고 입력하면 FAT 되겠습니다. 1급 할 때도 많이 했던 문제예요. 1,320만 원. 자, 영업부 직원 유재석이 출장 시 택시요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자, 지급보험이 차변에 택시요금이었습니다. 와서 부채가 감소돼야죠. 거래자료를 지급보험 입력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검색해 보면 2와 252번이죠. 1 서식을 지급보험도 작성하시오 거래처를 되겠습니다.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발행을 출금 했느냐 정보를 이거예요. 작성하면 지급보험의 되겠네요. 여기 거래처는 거래 날짜 여기 1월 전자어음에 31일 수와 확인해 주시고 유통이라고 돼 있고 봄날 시기는 우리 회사가 발행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그래서 거래처는 수와 유통이 돼야 돼요. 1월 31일 출금 1320만 부분에서 출금해 주시고 812번 이처럼 여기가 차변은 왜 부채 감소, 812번이냐? 대변의 자산가 영업부 부인 직원이니까요. 거래입니다. 자, 판매 관리비 지급보험주를 코드로 해야 클릭을 되는 하신 것이고,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처 F3. 적요 다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35,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F3 누르죠. 35,000원. 그러면 밑에 어음 상태 나오나요? 결제. 자, 그리고 나서 영수증 자, 수취 결제 명세에서 맞습니다. 작성하는 지급보험이 수행 과제가 만기가 된 또 것은 있었죠. 결제예요. 그래서 다시 어음 번호를 더블 결산 클릭해서 및 재무제표에 1,320만 가면 원짜리를 영수증 수취 명세서 끝에서 두 번째 1,320만 메뉴입니다. 원짜리 하나밖에 클릭하시고 없죠? 세 선택. 번째 줄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2023 그러면 01 지급보험 현황에 반영이 되고 적요에도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 네. 양채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5문제,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 2문제, 이 시간에는 7개 문제 처리해봤습니다. 디지털로 32 다음 시간에 우리가 7 54의 문제에 부가가치세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2 35,000원. 자, 35,000원 입력한 다음에 구분해 보시면은요, 28번에 택시 운송 용역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송 용역은 가산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8번을 구분에다 입력해야 돼요. 28번 28 구분에 입력하시고요. 자, 구분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요. 자, 이번에 택시 나왔는데요. 과거에 나온 거 보면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또 국가 등과의 거래, 또 송금 명세서 제출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한 것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계정 코드는 우리가 812번 여비교통비로 했죠. 812번 여비교통비.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여기 택시 운송 용역에 반영이 됐는가 확인하시고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여기 무조건 요거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어음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나오죠. 2번에 나왔습니다. 나이스 클럽의 제품 매출 시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2월 20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인료를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요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았습니다. 할인율은 연시 12% 월할 계산하기로 했고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1번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그래서 이 분계는 대변이 받을어음이 오고요. 차변에 보통예금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오는 그러한 전표 입력을 해주는데 지금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안 알려줬어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월할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 12%로 계산을 하는데 이 어음이 1,1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 날을 챙겨 보시면 2월 20일에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기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2월 20일부터 요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월로 따져서 월 이자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2월부터 5월 20일, 3월 20, 4월 20, 5월 20.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치 이자를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1,100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이 12%죠. 12%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3개월치 이자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33만 원 나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33만 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3개월치 이자. 그래서 이제 전표를 입력하시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어음을 할인한 날짜로 입력하는 겁니다. 2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110번 받을어음이고요. 어느 거래처가 발행했느냐? 나이스가 발행했습니다.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1,100만 원 자산 감소. 자, 3번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입니다. 936. 자,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아까 계산했던 금액 33만 원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이제 103번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네, 국민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네, 금액은 밑에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670 플러스죠. 네. 이렇게 하셔서 차변합계 1100, 대변합계 1100 이런 분계를 해주시고 그 수행과제 하나 더 있죠.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그러면 받을어음 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야죠. 그러셔가지고 어음 상태 할인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 단추 눌러주시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할인 기관에서는 은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차입금 두 개가 있는데 보통을 선택해야죠. 국민은행 보통 예금의 거래은행에서 할인했다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 엔터 할인율은 생략하시면 돼요. 엔터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끝난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금의 입금 견적서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입금표 내역이 있습니다. 70만 4천원짜리 입금표.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인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입니다. 자료인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라. 그럼 우리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한 거래자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선수금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차변이 되는 거죠. 네. 요 70만 4천원에 대한 요 분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입금표 발행한 날짜 확인하시고 3월 1일 날 입금표를 발행했으니까 일반 전표의 날짜는 3월 1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3번부터 할까요?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704000. 대변은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 부채로 인식해야죠. 선수금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예, 거래처는 그 입금표에 보시면은 태광산업귀하에게 발행했죠. 그래서 거래처가 태광이 되겠습니다. 704000.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선수금은 태광산업. 코드로 꼭 입력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실무 수행이 3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3문제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1번과 2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우리 F8 1급의 1번 문제하고 유형이 아주 비슷합니다. 거래 명세서를 주었고요. 고려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입니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아주 익숙한 문제죠. 자, 4월 3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가시겠습니다. (4월 30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골프 모자 수량 380 단가는 4만원 거래처는 고려산업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분계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이 제품 매출. 우리 FAT 1급 연습할 때는 대변이 상품 매출이었잖아요. 지금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만든 골프 장비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됩니다.
자, 이 분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이제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가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4월 30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4월 30일부터 4월 30일 엔터 하면 검색이 되죠. 네, 1520에 152만원짜리 보입니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오죠.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까지 이제 끝났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실수 안 했는지 와서 조회 눌러서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TAT 2급에서만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6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 10일 유정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5월 2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공급가액을 3% 할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이게 수정사유예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랬습니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의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하는 걸 외상대금에서 상계한다 이거니까 분계가 외상분계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전표도 이게 외상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도 외상분계 해주게 되면은 분계가 마이너스 분계가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자,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0일 요 위에 있는 요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러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5월 10일을 입력하세요. 자, 세금계산서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전표 입력 내용이 보이고 전자발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역이 똑같은지 보시고 골프와 500개 6만원 똑같죠? 네, 이거를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수정 사유를 우리가 선택해 줍니다. 예,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2번을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초분 밑에 수정분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우선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참고사항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구분에 작성 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로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날짜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은 5월 20일에 상호 협의에 따라서 할인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에 결정이 되었다. 자, 품명에서는 엔터에서 복사하시고 수량과 단가 그냥 지나가신 다음에
공급가액에서 3%를 할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 3천만 원을 3%를 곱하기 해봐야죠. 계산기에다가 계산기를 또 잡고 3천만 원 곱하기 3%를 해봅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9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이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90만 원. 그렇게 하면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9만 원, 합계는 마이너스 99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의 3%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5월 20일이니까 5월 20일에 외상 분계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밑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신 다음에 5월 20일 날짜를 입력해 봅니다. 자, 마이너스로 입력되어 있고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으며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99만 원,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9만 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90만 원 제대로 분계가 맞는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에서 계약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분계가 다 자동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의 취소만 분계를 잘 챙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나는 이 회계 처리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한 번 더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이번에는 날짜를 5월 20일 거를 줘야 합니다. 엔터 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하고 전자 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위에서 발행해 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비어있던 이곳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나죠. 네, 부가가치세의 2번까지는 이렇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가가치세 1, 2번하고 앞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세 문제 이건 뭐 여러분이 FAT 1급 수준에서 요 수정 세금 계산서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요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비를 우리가 고비라고 생각하는 게 요 다음에 나오는 3번과 4번이에요. 자, 이 3번과 4번도 여러분이 그 나오는 유형이 말이죠.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서 그 끝부분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의 끝부분에서 했던 거 4가지인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55회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예.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요. 우리가 이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료 1번 기계장치 구입한 거 보이고요. 자료 2번은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이니까 이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노트북을 구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자료 설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자, 생산부에서 사용할 자동화 기계입니다. 즉 공장에 설치할 기계장치예요. 수선비에 대해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선비가 아니고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으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계장치로 분개하면 됩니다. 다음 본사 사옥 신축공사 계약금입니다. 네,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기단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하면 되고요. 자료 1번도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다음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대표이사 김강남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 구입해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계정 과목 알려줬어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고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 불공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랬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왜냐? 신용카드는 불공이라는 유형이 없어요. 우리가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은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수행과제 이제 1번부터 내용을 수행하시면 돼요. 자료 1부터 자료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여기 강력한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할 때 이 수행 과제를 꼭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게 여기에 강력한 힌트가 있어요. 자료 1번부터 자료 3번에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딱 이 자료 3개 중에 일반 전표 입력건이 하나 있구나. 챙겨야 됩니다. 세 번째 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 입력으로 해라. 앞에 세금계산서 2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1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품명은 자동화 기계 수선. 금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대림산업.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이고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고쳤지만 이건 외상 분계해서는 안 되죠.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죠. 206번 기계장치로 고쳐야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대림산업이 맞죠. 이렇게 입력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으로 이거 자동으로 갑니다. 기계장치 유형자산 분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죠.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자, 8월 15일로 날짜부터 정확히 고치고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1억 원. 거래처는 에이스. 에이스 건설. 전자세금은 1번이 되고요.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영수함, 아까 자료 2번에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자료 설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이거 원재료를 말이죠. 신축공사 계약금이다.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신축공사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이런 것은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이.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214번.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이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이 보통예금이 돼야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억 1천만 원. 110 플러스 탭키. 보통예금은 에이스 건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에서 확인했던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 98,000번. 이렇게 거래처 보통예금을 은행으로 바꾸는 것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자동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노트북 구입한 것으로 입력할 텐데요. 이것은 회사의 노트북이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집에 가서 쓰려고 노트북을 산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의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거래일시 거기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월 10일)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김강남이라고 문제를 냈으니까 김강남 3090. 자, 금액은 110만 원이죠. 110만 원. 그리고 대변. 자, 카드사에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이죠. 카드로 샀기 때문에.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되어 있네요. 99610. 금액은 대변에 11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우리 법인카드 영수증을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가지급금 김강남 11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110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1번이 끝났어요. 자, 수행과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 그러니까 7월부터 9월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건 그냥 조회해서 바로 저장만 해두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속명세서예요.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이용해야 돼요. 불러오기를 이용하시면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 기계장치 이런 거 다 있죠. 예.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건물. 자, 우리는 기계장치하고 건설 중인 자산만 보이면 돼요. 안 보이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개정 과목을. 예, 개정 과목을 안 보이면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개정 과목을 출제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개정 과목이 다 여기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뭐 그 외에 감가상각할 자산이 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림산업과 에이스건설 매입건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저장 단추 없는 것은 그냥 닫아놓으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평가 문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굳이 안 닫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이제 여러분이 이 화면 시험 볼 때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 이 화면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탭 간의 이동이 나는 편하더라. 그러면 굳이 안 닫고 놔뒀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그때 적당히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남겨두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수행과제 하나 더 남았어요. 이기 애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이었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작성이 됩니다. 위에서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끝났죠. 자, 어떻습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의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55회에서 부가세 3번 문제는 아주 쉽게 뭐 이건 어렵게 낼 것이 없어요. 이 정도로 나와요. 이게 이 정도로 나오는데 자료가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거니 섞여서 나올 거니까 그것만 잘 챙기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수행과제에서 수행과제를 잘 읽으면 거기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건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속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55회는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론 문제 풀 때 좀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만약에 점수를 2개 만약에 다 틀렸다 그러면 6점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좀 쉽게 일부러 낸 거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료 1번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신용카드 거래로 봐야 돼요? 세금계산서 거래로 봐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증빙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결제를 카드로 했다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카드로 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판매 11번 과세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지 이것을 카드 매출로 57번 과가매출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이 있습니다. 빨리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를 읽습니다. 자, 자료 1번, 자료 설명 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구골프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개인 김은영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우리가 카드 과세 매출이죠. 17번 유형이죠. 이거는. 다음에 3번은 개인 박요하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네, 현금 영수증 판매한 거니까 현과 매출로 코드는 모르겠어요. 이게 22번인가 뭐 그럴 텐데 현과를 찾으면 돼요. 아까 자료 2번은 우리 FAT 1급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카드 과세 매출. 네. 카드 과세 매출 기억날 거예요. 카과 매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현금 영수증 과세. 그러니까 현과 매출.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입력합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거기 세금 계산서의 날짜 12월 1일로 날짜를 고치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품명은 골프채, 수량 10, 단가는 21만원, 거래처가 이제 우리가 판매한 거니까 공급받는 자 대국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카드로 계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계를 4번 선택하세요.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물어봅니다. 신용카드사를 물어보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있는 신한카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매입사 신한카드. 그래서 신한카드 확인. 또 한 번 확인. 자, 밑에 분계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했는데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맞습니다. 대국 골프로부터는 카드 결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카드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는 게 맞고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맞습니다. 네, 이 분계 이대로 두면 돼요. 잘 되었나요? 아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료 1은 점표 입력이 끝났고요. 자료 2번을 입력하기 위해서 자, 자료 2번의 거래 날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거래 날짜는 12월 21일이죠. 자, 12월 21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이 카드 과세 매출이에요. 17번. 자,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선택해 줍니다. 신한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네, 품명은 거기 이 아까 자료 2번에서 보면은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품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거 아시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건별 다 합계로 입력합니다. 33만원. 카드, 현금 영수증, 건별 매출 이런 거 다 합계 금액을 공급가에게다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33만원 나오면 되고요. 네, 거래처는 개인 김은영이라고 알려주었죠. 자료 설명에서. 그래서 김은영.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래입니다. 자,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카드 분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죠. 자,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네, 맞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고 제품을 팔았으니까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자,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 3번은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를 확인합니다. 12월 24일이죠. 자, 12월 2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에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22번 있습니다. 현과.
22번 입력하시고 품명에다가 제품 공급가액에는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22만 원. 거래처는 자료 3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박요 전자세금 관계없고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돼요. 1번 하시면 입금전표 만들어지겠죠. 제품 판매니까. 그래서 입금전표가 차변에 현금이 22만원, 대변에 부가세 수금이 2만원, 제품 매출 수익 발생이 20만원.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과제 1번 마쳤습니다.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여기에 현금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네, 이거 자동 작성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조회해서 저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표 발행집계표 있죠. 네 번째 메뉴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불러오기 눌러야 되겠네요.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단추를 클릭하고 이해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요. 세금기산서 발급분에 231만원짜리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 단추 없는 건 자동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수행과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것도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까 안 닫은 창이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10월부터 기간을 다시 입력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한 다음에 이것도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 확인. 네, 이렇게 해서 55회에 부가가치세 4번까지 해봤는데요. 55회는 54회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3, 4번이 쉬운 유형으로 문제를 냈다. 네, 대부분 다 쉽게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